여러분, 드디어 D-Day2 대한항공 서류 합격자 발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예상치이긴 하지만 직전 채용에 빗대어서 생각해본다면 이번 주 목, 금, 토, 일 또는 약간의 하루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니까 금, 토, 일, 월 이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4일 정도 여러분들한테 기간 줄 거고 주말을 아마 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평일 되는 친구, 주말 되는 친구 있을 테니까 아마 그렇게 고르게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목, 금, 토, 일 아니면 금, 토, 일, 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피크 시간대는 아마 다들 주말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시작을 한다면 그때 주제 주고 여러분들한테 자기소개 지원 동기는 겹치겠죠. 또 모르겠지만 우선 예상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3회 어떠한 질문을 주고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만들려고 할 텐데 그거를 숙지하고 외우는데 그래도 하루 이상은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피크 타임이라고 하면은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이 가장 피크일 것이다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수강생들도 사실 선생님한테 많이 연락이 와. 어떻게 연락이 오냐면 선생님 지금 이미 금요일부터 뭐 토일, 월 이렇게 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마감입니다. 어떤 뭐 헤어 메이크업이든 예약 뭐 렌탈 스튜디오 이런 쪽이든 예약을 해야 되는 곳은 다 마감이에요. 어떡하죠? 금요일이라도 미리 잡아둘까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실제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딱 정해줄게요. 첫 지원이다. 첫 지원이고 내가 글을 좀 잘 썼고 스펙도 준비가 되어 있고 한다면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90% 이상이라고 바라볼 수 있어요. 정말 높은 거고 대한항공이 저도 대한항공 출신이지만 서류보다도 뉴페이스라면 한번 실제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 너무 좋은 기회죠. 자기소개서 다음에 있는 영상평가 이 기회를 여러분한테 안 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첫 지원이다 하면은 그냥 나였으면 토요일 일요일에 좀 핫하다 하는 얼굴 잘 나온다는 렌탈 스튜디오 예약할 거고요. 헤어 메이크업 샵도 예약을 해가지고 미리 잡아두겠어. 그래서 내가 그날 가서 찍는다 생각을 하시고 이번 주 주말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것도 예상치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일정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 사장님이랑 이야기해서 요거를 뭐 환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날짜로 변경이 된다 이런 곳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유리하겠죠. 근데 재지원 이상이라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연고를 조금 발라줘야 돼. 그래서 서탈의 확률이 좀 높아진다. 대한항공이라고 해서 요새 무조건 서류 붙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뭐 저희 합격생들은 지난번에 전체 다 서류는 합격을 해가지고 제 첨삭 클래스 애들은 그래서 100%의 첨삭률을 자랑을 하긴 했는데 또 아쉽게도 유튜브라든지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수많은 학생들은 또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떨어질 때 이유는요. 재지원인데 스펙이 거의 동일하다. 이력에 별 차이가 없다든지 글을 똑같이 냈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임원이나 최종까지 갔었는데 뭔가에 불리한 코멘트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또 떨어지는 운이 나쁜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약간 마음의 연고를 재지원이랑 발라주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면접관마다도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뽑아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마음의 준비를 해두세요. 그리고 취소가 좀 유동적인 곳으로 예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날 가서 렌탈 스튜디오까지 빌려야 된다 그러면 사실 재지원 학생들한테는 되게 많이 멘붕일 거예요. 서류도 떨어졌는데 렌탈 스튜디오 예약까지 해놓고 헤매샵 예약까지 해놓고 다 날려? 위약금도 뭐 거의 하나도 못 건지고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헤어 메이크업 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취소나 다른 날이라도 변경이 가능한 곳으로 유동적으로 예약을 해두고 집에다가 스튜디오를 세팅을 할 것 같거든. 준비물로는 웹캠 그리고 웹캠은 뭐 로지텍에서도 3만원대부터 막 7, 8만원, 10만원대 이상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내장 마이크가 잘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화질도 확실히 또 가격대나 기능에 따라서 되게 블러 처리처럼 뿌옇게 번지는 거 아니면 선명하게 나오는 거 이 화질 차이도 제가 수업을 해보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리뷰 같은 거 많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이크 같은 경우도 아예 컴퓨터랑 연결할 수 있는 마이크를 따로 사시는 게 가장 베스트기는 한데 만약 이게 아니라면 블루투스 이어폰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점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하고 들어갔을 때 휴대폰을 끄지 않는다면 이게 실시간으로 화상 면접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영상 면접이. 전화가 오거나 알림이 오면 귀에서 소리가 들리고 연결이 핸드폰이랑 먼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때?
버벅거리고 엄청 당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실 분들은 휴대폰을 아예 꺼버리시고 아예 끄세요. 왜냐면 비행기 모드 뭐 해놓고 와이파이 잡아놓으면은 요새 앱에 수많은 알림들이 많잖아. 그런 알림 떠버려가지고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주의하세요. 저는 뭐 이렇게 항상 깔끔한 배경이 있는 저희 거실 배경에서 촬영을 주로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깔끔한 집이 없어요. 좀 벽면이 좀 별로예요 하는 친구들은 배경천이나 배경지를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연광 조명이 옆에서 저는 이렇게 옆에서 발코니 창 같은 큰 창에서 저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고 식탁 위로 떨어지는 머리 윗 조명 요거 하나만으로 하는데도 괜찮죠. 분위기도 있어 보이고 그림자도 지지 않아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만의 최적의 장소를 찾으시고 조명이 별로라고 하면 빨리 장소를 이동하시던 아니면 렌탈 스튜디오나 스터디룸을 알아보시던 이런 방법들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반사판인데요. 제 얼굴이 환하게 나오는 이유는 이 밑에 이 테이블이요. 상판이 전체가 올 화이트예요. 일부러 저는 유튜브 찍으려고 이렇게 반사판 역할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집의 책상이 약간 우드톤이거나 칙칙한 느낌이라 얼굴이 죽는다 생각이 든다면 반사판도 없으면은 A4 용지를 쫙 펼쳐가지고 얼굴을 좀 환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상과 헤어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제 합격생들을 계속 배출을 하면서 면접복 입고 이쁘고 말 잘하면 뭐 별도의 의상 같은 거 필요 없이도 합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싶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 조금 더 이뻐 보이고 조금 더 새롭게 재지원이니까 뭔가 옛날에 떨어졌을 때랑은 다르게 변화를 주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치렁치렁한 머리는 안 되지만 추천 머리로는 포니테일이나 반업 스타일 정도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는 의상에 많이 공을 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미지가 좀 수수하고 별로 튀지 않아서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다면 정말 수많은 지원자들을 책상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좋은 발성, 타고난 목소리 아니면 정말 연예인급의 외모가 아닌 이상은 한 번에 확 화면에 이렇게 눈을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의상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존의 면접복 조금 과감히 탈피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뒷 배경지가 보통 화이트들이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베이지 느낌이 있지만 그래서 화이트에다가 화이트 면접복을 입으면 얼굴이 더 많이 부각이 돼서 특히 얼굴형이 이렇게 좀 갸름한 스타일이 아니라 얼굴이 많이 길다거나 각지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얼굴형으로 많이 집중이 될 수가 있어요. 볼살이 좀 많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뒷배경지가 화이트인데 면접복도 화이트다 이러면은 내 퍼스널 컬러에 맞게끔 조금 컬러를 있는 상의를 입어줘라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어깨 보완 디자인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같은 경우도 어깨가 사실 좁은 편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찍다 보니까 조금 더 얼굴이 갸름하게 나오려고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만 있어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요거를 딱 입으니까 어때요? 여기까지 어깨가 확장이 되죠? 그러면서 얼굴이 더 작게 나오고 위에서 아래로 찍는 느낌을 들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체형 보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즘 얼굴에 좀 볼살이 올라가고 얼굴이 좀 둥그러져가지고 저는 이 목티 안에도 지금 요런 어때요? 쭉 V로 이렇게 시선이 아래로 딱 떨어져서 조금 더 갸름해 보이게끔 상의를 입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본인에게 맞는 식으로 입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얼굴이 되게 둥근 달, 보름달형 스타일이다. 제가 살찌면 항상 볼이 그렇게 되는데 얼굴이 둥글둥글한 친구들은 둥근형의 친구들은 둥근 카라 절대 피해 주셔야 돼요. 면접복. 얼굴이 더 동그래 보여요. 그리고 목 위로 올라오는 이런 목티라든지 카라가 좀 하이넥으로 올라오는 그런 셔츠 있죠. 그런 셔츠들은 답답해서 목이 얼굴이 둥둥 떠있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둥근 카라 친구들은 엣지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V넥이라든지 아니면 원피스 중에서도 이렇게 스퀘어 넥으로 된 거 있죠. 쇄골 라인 딱 보이게 그런 것들이 얼굴에 이 둥근 거를 커버해 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긴 얼굴형 긴 얼굴형이 사실 이런 목티 되게 하이넥으로 올라오는 거 목선에서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좀 길고 그런 친구들은 깃이 올라오는 카라라든지 좀 하이넥으로 되는 폴라 원피스 이런 것들도 예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 목선에 딱 맞으면 얼굴이 짧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트넥 스타일의 정장 원피스도 있어요. 살짝 이런 식으로 파이는 느낌이죠. 그런 경우에는 뭐 오프숄더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로 가게 되면은 시선이 어깨 양쪽 좌우로 좀 분산이 되면서요. 얼굴이 이 세로 길이보다는 가로 면적이 조금 더 부각이 돼서 얼굴이 조금 더 그냥 계란형처럼 보이고 길어 보이는 게 좀 느낌이 사라지고 또 긴 얼굴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좀 우아하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 우아한 느낌을 더 살릴 수 있는 정장 원피스니까 보트넥 스타일의 정장 원피스를 입어보시는 건 어떨지 추천드립니다. 얼굴이 각졌다, 사각형이다, 제가 여기가 좀 각이 진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라운드형이 좋아요. 그래서 면접복에서도 저는 퓨어한 그냥 화이트 느낌의 이렇게 좀 목이 둥그런 이런 카라가 있는 그런 느낌의 면접복을 우리 학생들에게도 실제 많이 입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입었으면 좋겠고, 역삼각형의 얼굴형들, 깊이 파인 유넥 있죠. 이런 것들을 입어주시면 조금 더 예쁘실 수가 있고 그렇게 연출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100% 떨어지는 유의사항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페 이야기, 흔한 소재,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우선 자기소개 지원 동기부터 제가 카페에서 근무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조차도 카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카페 아르바이트가 참 좋은 거고 서비스직을 경험하기 좋은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식상해요. 왜냐면 모 항공사 대표님도 최종 이번에 질문에서 그런 이야기 하셨대요. 아니 요즘 왜 다들 카페 이야기해요? 승무원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카페 이야기 소재가 너무 식상하니까 좀 다른 이야기 할게요. 3번부터는 다른 이야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려는 그 소재가 혹시나 어딘가에서 합격 답변으로 들어봤었던 예시는 아닌지, 그리고 카페 아르바이트처럼 좀 누구나 해봤을 법한 그러한 흔한 소재는 아닌지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선생님 아르바이트를 태어나서 딱 한 개 해봐서 직무 경험을 말하고 싶은데 카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하나요? 이럴 때 말씀드려야 되는, 그래서 요거 하나 또 말씀드리는 거. 두 번째, 자, 흔한 소재다. 내가 활동 경험 사항이 누구나 해봤을 법한 이런 카페 아르바이트 경험이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렇다면 핵심 역량과 컨셉은 그것에서 나오지 못할 것 같은 내용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카페라고 하면은 대한항공 인재상 중에 어떤 거랑 같이 엮고 싶어요, 여러분? 당연히 따뜻하고 예절 바르고 올바른 서비스 정신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싶지 않나요? 그쵸? 내가 서비스 정신을 배웠다, 서비스직의 묘미를 알게 되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것을 자기소개 지원 동기에 쓰면은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 여러분들이 조금 나는 달라요, 나는 특별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카페 아르바이트인데도 나 같으면 진취적인, 때로는 뭐 국제적인 이런 것들을 꺼내볼 거예요. 진취적인, 그래서 카페 아르바이트의 매출 증대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그것에 대한 자신의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소개해 볼 거고요. 때로는 이태원에 있는 매장이라서 정말 외국인들이 많았는데요. 이 외국인 손님들을 위한 국제적인 뭔가 나의 역량을 보여줬었던 사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카페라고 하면 모름지기 서비스 정신인데 그게 아니네? 한다면 면접관이 눈을 확 뜨고 여러분의 영상을 집중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 기억하세요. 내 핵심 역량, 핵심 역량이란 건 뭐죠? 승무원의 자질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한마디로 내가 이 기업에 저 이런 자질 있어요 하고 싶은 인재상 컨셉 있죠. 이 말의 컨셉, 성실함, 진취적인, 국제적인, 팀플레이어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컨셉이고요. 그리고 활동 경험, 예시 사례, 나의 에피소드를 말할 건데 뒤 이어서 나 이런 사람이 맞다면서 설명을 할 거잖아요. 이 에피소드 사례가 특별하게, 그래서 하나는 특별해야 된다는 거, 둘 다 특별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요 컨셉이 좀 무난하고 별로 막 이렇게 튀는 게 아니다 하면은 활동 경험이나 사례가 좀 튀었으면 좋겠고, 활동하는 그곳이 약간 카페처럼 무난무난한 곳이다, 누구나 해봤을 법하다 라고 한다면 이 컨셉, 인재상 같은 경우가 조금 요것과 매칭이 조금 안 되는 반전 매력이 있는 것과 엮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합격할 수 있으니까 쫄지 마세요. 아마 지금이 가장 많이 잡념이
들 거예요.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겠죠. 나 어떡하지? 뭘 어떡해요? 이렇게 잡념이 들 때는 머리를 쓰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 5시간 초 몰입. 무엇을 하나요? 자기소개, 지원 동기에 대한 원고. 내가 써놨지만 또 다시 한번 보고, 남들 앞에서도 들려주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달달달달 말할 수 있게끔 숙지해두고,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샵 필요하다면 내가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렌탈 스튜디오 알아보지 말고 웹캠이라든지 장비를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우선 내가 최대한의 영상물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는데 최대한의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몸을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몰입하다 보면 머릿속에 어떡하지라는 불안감과 잡념도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대한항공 승무원을 준비하는 우리 예비 후배님들, 선배인 리스타가 응원합니다. 화이팅! 그리고 제 직속 후배들이 되어주세요. 선배님 영상 덕분에 제가 합격했습니다 라는 댓글을 보면 저는 그것만큼 뿌듯한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오늘 영상도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조태구알 알죠? 요거 한번 부탁드리고 갈게요. 안녕.